국내 최다 아이맥 리셀러 배출해주신 강사님이자 억대 연봉 프리워커로 성장 중이신 저희 영기훈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500분 꽉 채우고 또 계속해서 추가로 신청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 황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회사에서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각자 일하시면서 듣고 계시는지, 회사에서 듣고 계시고, 일터에서 듣고 계시고, 네, 이 시간에 여기에 참석하셨다라는 거는 정말 그만큼 이제 나의 일, 내 거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열정과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특별히 오늘은 아이맵의 이 리셀러로 활동하시는 분들 전용으로 열리는 자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아이맵과 그다음에 리셀러 홈페이지 사업이나 그리고 나의 브랜드에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일을 하고 계시거나 할 예정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네, 뭐 많이 계시겠죠, 물론. 네, 저는 저를 뭐라고 소개하냐를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네, 제 타이틀을 뭘로 하냐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쓰고 있는 약간 그 라벨 같은 호칭이 제가 시멘토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시멘트 같이 단단한 1인 브랜드의 기반을 도와드리고 또 이제 멘토로서 시그니처 브랜딩을 도와드린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제 나다운 그리고 인간적인 그리고 프리미엄의 브랜드를 만들자 그런 브랜드 제가 추구하는 브랜딩의 이름을 시그니처라고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 법인으로는 3일 운동이란 삶일 운동이라는 브랜드와 부자이너스 커뮤니티 그리고 알거래소라는 지식 플랫폼 그리고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네, 지금 일을 더 벌리면 안 되는데 하고 싶은 게 또 생겨가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를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또 조만간에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것저것 계속해서 혼자서 이제 회사에서 잘린 다음에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최근에는 이제 와디즈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아이맵 리셀러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1억 하고 앵콜까지 해서 한 1.5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회사 다닐 때는 한 이게 월급으로는 얼마 안 됐어요. 200 얼마 받았는데 이제 퇴사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연봉으로 치자면 1억, 2억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링에서도 꾸준하게 아이맥 주제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강의 플랫폼에서는 아이맥 리셀러 주제로 메인으로 하고 계신 분은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이맵에다가 리셀러를 많이 배출을 해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이제 작년에 서울대 스타트업 아카데미나 그리고 아이엠에서 지난번에도 미드업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무신사 스튜디오 초청으로 연사했었고 그 외에 요것저것 뭐 코엑스에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이맵에서 불러주셔서 네, 자랑 인증샷으로 찍어봤습니다. 네, 아이맵 볼 때마다 사무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일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데 네, 좋은 곳에서 일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부러웠습니다. 와디즈에서도 이번에 계속 제가 아이맵을 열심히 알리고 있죠. 그리고 타링에서도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이맵 리셀러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제가 앞으로 그 거의 매일 지금 컨텐츠를 올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인스타 제가 제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 인스타니까 그래서 연기후 아니면 이제 3일 브랜드 계정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수강생분들도 요즘에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대학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타링 듣고, 월 1700도 찍으시고, 고양이 한 마리 키우시면서 자유롭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최근에도 또 1,000만 원짜리 딴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으셨고, 최근에 며칠 전에 만나신 분은 이제 육아하시면서, 네, 아이 키우시고, 제 타링 하나 듣고 나서 몇 달 만에, 8개월 만에 1억도 버시고, 네, 그래서 아예 이제 홈페이지 사업으로 지금 리셀러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중요한 건 이 세 분 다 비전공의 무경력이에요. 그게 되게 멋지더라고요. 저는 전공은 했지만 물론 다른 분들이 뭐 이거 비전공자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런 또 사례들이 올라오니까 하나둘씩 계속해서 아이맵을 이렇게 유용하게 나의 브랜드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어서 더 열심히 알려야겠다. 그리고 참고로 또 이분은 인스타가 한 달 만에 지금 1만, 2만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가고 계세요. 그래서 인스타 키우실 분들은 이 김유가 검색하셔가지고 벤치마킹 해보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제가 채널과 커뮤니티에서 제 다른 분들의 사례를 열심히 또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성수동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이제 커뮤니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주로 이제 나의 일, 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나다운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와 활동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코엑스에서도 강연하고 최근에는 저번에 그 성수동에 있는 공간 아디즈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서 이제 플랜 B라는 주제로 또 특강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랜 A, 내 메인 전공만 살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 플랜 B, 내가 선택해서 처음에는 내가 어릴 때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학 선택해서 전공했으니까 취업을 했다면 플랜 B로서 이제 내가 주체적으로 나의 길을 가게 되면 얼마든지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가 1대1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좀 더 이제 소수 정예로 모임도 하고 이날은 이제 고기 구워 먹었던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작가분들 모시고 북토크도 성수동에서 여러 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달변가 영쌤, 뭐 허대리님, 뭐 이제 권 작가님이라든지 권민철 작가님, 손예진 강사님, 그리고 뭐 권 팀장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부만남님하고도 강의도 뭐 활동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뮤니티 리더다, 뭐 사업가다 제가 가끔 그 유튜브 출연해가지고 인터뷰 해주실 때 저를 소개하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 다 달라서 계속 바뀌고는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걸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그니처 브랜딩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 뭐 컨설턴트라고 하기에는 지식 전달만 해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코칭이라고 하기에는 질문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료나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둘 다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멘토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브랜딩에 대해서는 오늘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틈틈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이맵 홈페이지 제작으로 처음 월 1천만 원을 달성을 했었는데, 저도 사업을 처음 도전하면서 그놈의 월 1천만 원, 뭐 경제적 자유니 뭐니, 뭐 경제적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월에 1천만 원을 찍어 본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찍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게 당시에는 제가 아이맥 홈페이지로 한 3개 정도 파니까 1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달성을 했었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리셀러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단가가 높아서 아마 1천만 원은 찍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안 해보신 분들은 뭐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뭐 사기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 강의 댓글에 어떤 분이 뭐 나는 월에 30만 원 버는데 무슨 사기를 쳐가지고 뭐라고 사기 멘트를 치길래 300만 원씩 받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너무 시장을 모르시니까 그러시겠죠. 300만 원이 아니라 뭐 몇천만 원씩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홈페이지잖아요. 게다가 제 수강생분이 다니던 회사에서는 4천만 원짜리 쇼핑몰을 맡겼는데 그거 제가 보니까 그냥 아이맵으로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나한테 10분 일만 줘도 그거 해주겠는데 회사에서 4천만 원에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맵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죠. 굳이 개발을 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단가가 10배 이상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이제 그 전문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웹 만드는데 UI UX로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어도비 XD, 뭐 스케치, 제플린 뭐 이런 걸로 했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뭐 이제 경력도 얼마 안 되고 실력이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값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나 못 쓰는 전문 프로그램인데다가 개발까지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써서도 이제 40만 원밖에 못 받았다가 코딩 없는 아이맵으로도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리셀러라는 활동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죠. 근데 또 이것만 리셀러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이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홈페이지 기획에 대한 거.
제가 그 수강생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아이맥을 만지는 건 사실 연습하면 돼요. 네, 공부해보면 되고, 만들어보면 되는데 기획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짧지만 어느 정도 좀 앞으로 해나가시는 데 도움이 될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경력과 실력이 있는데도 손님이 안 오는 경우, 그리고 내가 주 7일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왜 돈이 안 쌓이지? 이런 분들, 일의 노예가 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월 1,000만 원 벌어도 현타 오시는 분들, 제가 주변에도 이제 사업가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월에 뭐 1,000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 몇 억씩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나다움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으면 돈만이 내가 일하는 이유가 되지가 않아요. 물론 내가 아직 지금 당장의 수익이 허덕이고 있다면 물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든 벌어야지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는 나다운 브랜딩이 더 많이 벌고 빨리 버는 데에 더 무기가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그니처 브랜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특별한 이벤트까지 해서 오늘 막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특별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간에 도망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기획. 많은 분들이 기획을 많이 어려워하시고 저도 예전에도 기획이라는 걸 주제로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뭐 요청이 와서 하기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뭐 자료가 별로 없더라고요. 홈페이지 기획에 대해서 공부할 자료가 책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너무 아예 복잡한 막 기획서만 몇백 페이지 되는 그런 복잡한 고도의 홈페이지에 대한 거는 있는데 우리 같이 1인이나 작은 스몰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정리하자면 요거의 반복이다. 똑같이 따라하기, 적당히 타협하기, 새롭게 조합하기. 자기가 말장난을 좋아해서 이렇게 글자 수도 최대한 맞히는데, 네, 똑같이 따라하기. 그 교육이라는 말 자체의 근간은 따라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도 그렇고 엄마 따라하고 엄마 어이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먼저 다른 사람들이 해낸 것들을 따라 해보면서 연습을 하죠. 그게 학습의 근간이 되는 원리인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일단 많이 따라하세요. 네.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것부터 따라하시고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기는 뭐냐면 따라하되 저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개발을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막 디자인적으로 엄청나게 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굳이 막 100%다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셔도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막 아이맵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 심취해가지고 막 이제 코딩 들어가고 막 고도의 막 좀 좁고 깊은 영역을 파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또 땅을 파지 마시고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를 파는 게 중요하지 기술을 파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막 당장에 보이고 뭐 손님이 이거 안 돼요. 뭐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개발을 공부해야 되나? 코딩을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내가 홈페이지 기본 기능으로도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아직 몇 개나 팔아봤다고. 그렇잖아요? 기본 기능 활용해서 몇 개나 팔아봤다고 벌써부터 뭐 코딩을 하고 더 어려운 걸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몇 개라도 팔아보는 연습. 네. 손님에게, 그 고객에게 제공해보는 연습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계속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계속 큰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조합하기. 내가 따라해봤으면 이제 내 걸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뭘 보고 어떻게 따라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새롭게 조합하는 게 뭐 내가 완전히 그냥 창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합이에요. 조립.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편집하는 능력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가져오고 여기서 이거 가져와서 나만의 조합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레퍼런스를 많이 봐야 되는데, 레퍼런스를 어떤 걸 찾냐, 뭘 따라할 거냐, 또 이게 고민이잖아요. 아무거나 따라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부와 외부로 구분을 해보자. 이게 또 기준을 뭘로 삼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긴 한데 관점을 제가 두 가지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홈페이지 제작 관점에서의 내부와 외부. 여기서 내부는 내용적인 부분이고 외부는 시각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 외부적인 부분을 따라 해야 되는데, 먼저 그냥 보면 그냥 이거 너무 막막하잖아요. 홈페이지 딱 봤을 때. 와, 멋있다. 잘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라 내가 따라 하려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이라는 건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분해해서 각각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석이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네, 오늘 또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그 몇백억 자산가분 얘기 들으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이 분석이라는 거가 나누고 쪼갠다라는 뜻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아이맥 홈페이지 캡처를 하나 가져왔는데 요즘에 이제 홈페이지가 또 이제 스타트 요 브랜드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문구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스타트 요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스타트 요 브랜드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오늘 또 말씀드릴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건 자 여기서 보시면 분석한다는 건 나누고 쪼개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이트 명, 메뉴, 섹션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사이트 명을 보더라도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 이제 아이맵이라고 써 있죠. 요게 보통 로고가 들어가는 위치인데 이 로고 위치, 크기, 색깔, 간격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보면 가운데에 있기도 하고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 왼쪽에 있기도 하죠. 이런 거. 그리고 뭐 그 이제 메뉴도 명칭, 크기 이런 것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요 기능이라고 써 있는 거, 템플릿이라고 써 있는 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구나. 그리고 뭐 눌러보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글씨 크기, 간격, 색깔, 배경과 글자 색의 대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그냥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메인 섹션, 이 첫 번째 섹션에 스타트 유어 브랜드라는 메인 카피를 이따시만하게도 쓰는구나. 와, 이렇게까지 크게 쓰네?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설명, 문구하고도의 어떤 대비. 이건 이만큼 크고 두껍게, 이거는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크기, 이만큼의 간격,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이게 저는 회사 다닐 때 혹시 회사에서 UI UX 해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회사에서 이런 그 빌더를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정말 생으로 만들 때는 진짜 하나하나 다 해요. 네, 있으시네요. 뭐 제플린, 뭐 스케치, 그 X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이제 막 약간 노이로제 오시는 분들 계시죠? 피그마 쓰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면 이제 막 픽셀 단위로 움직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여기에 간격 몇 픽셀로 할 거야? 여기 다 뭐 보딩이니 뭐 눈에 안 보이는 간격들이 있죠. 눈금이 있고 이 위아래 간격 몇 픽셀로 할 거야? 가로 영역 그리고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의 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우스 올렸을 때 내렸을 때 활성화됐을 때 이런 거 내가 다 하나 버튼도 이 선의 두께 색깔 내부 간격 가로 세로 외부 간격 마우스 올렸을 때 안 올렸을 때 활성화됐을 때 비활성화됐을 때 다 만들어야 돼요. 하나하나 그 값을 일일이 네, 갑자기 안 좋은 추억들이 네. 힘들었던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어쨌건 네, 그거를 어느 정도 그게 막 디테일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적당히 많이 쓰는 거 그냥 갖다 써도 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경우가 많은데 막 이제 막 하나에 심취하는 경우에 그런 디테일에 너무 파고들게 되죠.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세일즈, 브랜딩 뭐 이런 사업 전반적인 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거 언제 일일이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분석할 때는 그런 걸 일단 보고 다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 버튼이 다르고 이 버튼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쪼개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를 제가 아까 내부 외부 말씀드렸는데 이 레퍼런스를 찾아보실 때는 이제 외부 그 시각적인 것들을 보기에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는 저는 아이맵에 있는 템플릿 그리고 아이맵 고객 사례 그 외에 검증된 사이트를 많이 찾아봐라 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템플릿은 뭐 그냥 사이트 생성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 사례도 실제로 아이맵으로 만든 홈페이지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맵으로 적용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아이맵에서 검증을 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결과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기에 좋을 거예요. 뭐 핀터레스트나 그냥 약간 보여주기식의 아니면 실제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그냥 디자인 어떤 멋부리기식의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실제로 쓰고 있고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이런 홈페이지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베끼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 외에 또 잘 나가고 있는 사이트들도 참고해서 최대한 따라 해보려고 해보세요. 네. 그리고 내부적인 내용 기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상세 페이지를 많이 참고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홈페이지가 사실 목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어디다 쓸 홈페이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업 소개도 있지만 뭐 판매를 위한 거라든지 뭐 가입을 위한 거라든지 그런 이제 CTA라고 하죠. 어떤 목적, 홈페이지를 왜 만드냐, 고객이 와서 그다음 어디로 데리고 갈 거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만약에 홈페이지가 어떤 매출을 위한 거다, 구매를 위한 거다라면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고 구매를 만들어내고 있는 페이지인 상세 페이지를 여러분이 많이 보시면 처음 홍보하는 문구, 상단에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요소들, 마지막에 어떻게 구매로 연결하고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보시되 당연히 잘 나가고 많이 판매된 사이트여야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세 페이지의 끝판왕이 어디예요? 펀딩이죠. 네, 와디즈 펀딩 같은 경우에 아직 있지도 않은 상품을, 그쵸? 네, 그에다가 짧은 몇 주 시간 동안에 억대로 막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세 페이지 하나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장치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지금 작년 기획 작년 펀딩에 이어서 올해 3월에도 한번 또 하게 됐어요. 그 지옥 불구덩이를 또 제가 지금 제 발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건 다시는 안 한다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똑같은 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이번엔 너무 힘들어서 시간도 많이 없고 그냥 간소하게 할래요라고 했다가 더 풀렸어요. 어쩌지 하다가 이게 또 하니까 또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다 때려 넣습니다. 지난 거 이상이에요. 몇 배 되는 걸 넣어가지고 아직 제대로 하게 됐어요, 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쨌건, 여러분이 진짜 막 억대로 몇 억씩 판매된 그런 사이트들 한번, 참고를 많이 해보세요. 네. 그래서 똑같이, 최대한 해보되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금 내가 초보인데 뭐 너무 고급, 복잡한 걸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게 그리고 이제 조합을 해서 이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 저 홈페이지에서 저 부분 이렇게 조합을 해보시면 또 새로운 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아까 내부 외부 나눴잖아요. 홈페이지 제작 기준으로서의 내부 외부가 있고 이제 사업 관점에서는 내부 외부가 또 달라요. 이게 뭐냐면 내부는 홈페이지 안에 외부는 홈페이지 접속 전과 후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고객 여정이라고 하죠. 고객이 처음에 뭘 보고 나를 알게 돼서 어디에 오고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돼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 전체적인 이런 노정을 살펴봤을 때 홈페이지가 중간 정도에 있다면 이 전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고객 여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마케팅에서 요즘에 세일즈 퍼널이다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퍼널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까요? 세일즈 퍼널? 나 세일즈 퍼널 들어봤다. 알고 있다. 네. 모르시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보시면 세일즈 퍼널 검색 한번 꼭 해보세요. 제가 이제 요즘에 마케팅 관련해서 약간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퍼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아이맨만 많이 잘 만든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 잘 만든 거 사람들이 알아봐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마케팅을 모르면 그냥 제가 흔히 말하기로 은둔 고수가 돼요. 산 속에 있는 은둔 고수가 돼서 막 천하제일의 검객이야. 근데 어디 있는지 몰라. 네, 아무도 몰라. 네, 그럼 그걸 휘두를 일이 없잖아요. 차라리 옆집 사는 힘 조금 센 친구가 악당들 물리쳐주고 돈 뺏는 애들 혼내주고 그게 낫지. 그래서 마케팅 설계자 러셀 브런슨 아저씨가 요즘에 날라다니고 계시죠? 그래서 퍼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어쨌건 자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 부분에서는 카피 많이 해봐라, 따라 해봐라. 근데 이제 전장이요? 전장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기획에서는 카피를 많이 해봐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카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보는 카피가 있고요. 카피라이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들 카피라이팅 잘 못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거를 이제 복사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제 디자이너들 어디 갔더니 잘만 베끼던데요. 내 선배가 어쩌고 따라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시던데 카피라이팅이 글쓰기 말하는 거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카피라이팅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 되게 많아요. 카피 복사 또 따라하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복사도 많이 해보셔야 되고 갖다 쓰라 진짜 베끼라는 게 아니라 연습용으로 그 다음에 글쓰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획 실력이 늘으실 거예요. 제가 성공하신 분들 자기 능력으로 잘 되신 분들 공통적인 거 하나가 글쓰기더라고요. 글을 잘 쓰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뭐,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많이 써먹어 봐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인스타에 900개 넘는 컨텐츠를 올려봤어요. 그리고 블로그까지 합해서 어쩌고 하면 거의 1000개 가까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매일 저도 연습하고 있어요. 더 좋은 글을 쓰려고. 내가 원하는 글을 쓰려고. 무조건 그냥 노출 많이 만들고 후킹하고 이런 거 말고, 이건 모르면 사업 망합니다. 오늘 이 강의 안 들으시면 여러분, 아무리 공부해도 그냥 완전 빚더미에 올려서 망하실 겁니다. 그런 거 말고, 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저 근데 또 카피라이팅 공부하시다 보면은 너무 자극적인 거에만 쏠리기도 하는데 그런 거는 좀 경계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브랜딩의 영역이죠.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거냐. 어쨌건 내가 기본적인 스킬,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바꿔보고 그다음에 글쓰기 연습을 해보셔라. 자, 두 번째. 네, 그래.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어. 근데 만들 줄 알면 끝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손님 어디서 데리고 오지? 어떻게 오지? 그래서 단톡방에서도 질문 올라오는 게, 뭐, 리셀러에 등록, 아이맥 리셀러 디자이너 찾기에서 많이 오나요? 크몽에서 많이 오나요? 다른 분들은 어디에서 처음 영업하셨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디자이너 찾기로 오고, 그래서 제가 그 1700월 달성하신 분도 그냥 디자이너 찾기에서만 보신 거예요. 거기에서만 문의가 왔대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만나신 8개월 동안 1억 버신 분은 그냥 자기가 제안을 계속했어요. 찾아다니면서 내가 공짜로 만들어줄게요. 10,000원 만들어줄게요. 50,000원에 만들어줄게요 해서 계속 제안을 하고 영업을 다니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문이 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소개로 들어온대요. 어떤 분은 또 뭐 SNS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어떻게 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봐야 되죠. 나한테 맞는 채널이 또 다르니까. 그래서 많이 해봐야 되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어쨌건 내가 경력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만들 줄 아는데 왜 손님이 안 올까? 자,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죠. 네, 마케팅은 제품의 싸움이 아니다. 이것의 싸움이다. 라고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 나옵니다. 혹시 이거 정답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 읽어보신 분? 네, 역시 또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바로 인식입니다. 정말 많은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품이 좋으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팔리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품이 좋아야죠. 사람이 봤을 때 판매가 될 만한 제품이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단순히 팔리는 제품이라고 해서 다 팔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불티나게 팔리는 것들 내가 파면 잘 팔 수 있을까요? 다 잘 팔고 있나요? 그 제품, 그 아이템 파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누구는 잘 팔고 누구는 못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템만 좋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인식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마케팅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게 브랜딩이에요. 브랜딩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게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을 잘하려면 브랜딩을 잘해야 되고요. 브랜딩을 잘하려면 마케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인식에서도 얼마나 다수에게 잘 인식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마케팅이라면 어떤 인식, 어떤 이미지를 고정관념을 심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나 하면 이게 생각나고 어떤 걸 생각하면 내가 되는지 예를 들면 저희 뭐 아이맥 전문가 하면 연기가 떠오른다든지 네,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연결을 만들어내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어떤 이미지를 만들 거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런 것들이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저는 브랜딩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단순 기술만 있는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거 굳이 내가 몰라도 하기는 판매 프리랜서로 활동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프리랜서로도 생활을 해봤는데 진짜 안 되겠어서 결국에 오다 온 게 브랜딩이었어요. 브랜딩에서도 또 갈래가 많으니까 제가 또 굳이 시그니처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는데 어쨌건 여기서 뭐 제가 자세하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일의 Y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골든 서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Y에 좀 더 가까운 게 브랜딩이고요. 이제 How에 가까운 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경력과 실력이 있는데도 왜 손님이 안 오지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이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경력 실력이 있는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게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경력 실력을 높여야 손님이 더 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한가 해서 이걸 더 파요. 예. 더 디자인 공부하고 더 잘 만들려고 그래요. 인식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더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과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마케팅이 없으면 팔리지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고객을 모으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마케팅을 따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크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는 방법과 고객이 오는 방법이 있어요. 찾아가는 것, 내가 가는 방법은 아까 제가 이제 육아하시는 분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처음에 무료로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거 보니까 홈페이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제가 공짜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떠세요? 해서 내 포트폴리오를 쌓는 거죠. 무료로도 제안을 하고 이제 저가부터 제안을 해서 일단 경력을 쌓고 경험을 만들고 나도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만들어 봐야 뭐 더 잘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었는데 끼워 팔기. 제가 파링에서 얘기했나 안 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와디지에서 하나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다른 상품이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도 만들어줄게 하면 옵션이잖아요. 추가 옵션. 그러면 이제 끼워 팔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홈페이지가 단가가 높으니까 이 전체적인 가격 자체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파트너십으로 해서 뭐 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고 내가 혼자 만들지 못하면 나는 요 부분을 맡을 테니까 요 부분은 네가 해줘. 예를 들면 내가 디자인 잘 몰라.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 이미지 제작이 필요해. 그러면 이거 뭐 그것만 다른 크몽이든 어디든 다른 디자이너한테 맡겨서 몇만 원을 만들고 그걸 넣어서 홈페이지를 나는 100만 원을 파는 거예요. 그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분들이 자기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내가 홈페이지를 얹어줄 테니까 그거 얼마에 파시든지 간에 저한테 얼마만 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을 하시기도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소문, 이제 다른 사람들 계속 오는 그런 방향으로 영업이 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SNS 없이 온라인 활동 없이 끊임없이 고객이 오기도 해요. 네,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땐 내가 열심히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게 하는 방법은 플랫폼을 활용하시거나 플랫폼은 뭐 재능 마켓도 있고 리셀러 찾기 디자이너 등록하는 것도 있고 내 SNS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출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고 광고를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네. 광고를 처음에 무자본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쓰면 안 돼 이렇게 착각하기도 하는데 소량의 금액을 써서 엄청나게 시너지를 내면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시간이 돈이고 돈이 시간이기 때문에 작은 몇만 원짜리 광고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업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전자책이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인스타 광고를 돌려서 판매를 했거든요. 그걸로도 월 100, 200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고를 내가 유료 광고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광고도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 외에 또 내가 뭐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유입이 되기도 하고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걸 찾아내고 조금씩 공부해보고 실행해보셔야 돼요. 네. 근데 뭐 다른 걸 다 제껴두고도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뭘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눈치채신 분? 마케팅의 끝판왕. 네, 맞습니다. 네, 또 여기 또 깨어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입소문이에요. 네. 입소문이 나면 사실 바이럴 마케팅이죠. 그래서 사실 원래는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으면 입소문이 나야 돼요. 한 명의 고객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주고 자기가 자랑하고 알리고 소개해주고 그렇게 돌아가야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명의 고객 뒤에는 100명이 있다. 1000명이 있다. 10,000명이 있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한 명에게 잘해야 된다. 이게 고객생애 가치라는 개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스타벅스는 고객 한 명을 뭐 커피 뭐 4,000원, 5,000원짜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한 명을 3천만 원의 가치로 본대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한 번 사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친구들이랑 같이 오고, 뭐, 여러 개 한 번에 사고, 이렇게 되는 것까지 평생 동안 고객생애 가치라는 CLV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명의 고객이 3천만 원의 가치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을 대충 대하겠어요? 나한테 3천만 원어치 팔아줄 사람인데 내가 그냥, 뭐 저기 있어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이구, 어서 오세요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마케팅이 결국은 한 명에서 시작한다. 여러분이 아직 내가 채널이 적어요, 팔로워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찾아가도 되잖아요. 한 명을 완전히 만족시키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일용직 근로 하시던 분도 한 명에서 시작했어요. 거기에서 전달 소개 돼가지고 계속 몇백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명을 어떻게든 만족시킬 수 있어야 10명, 100명도 만족시키죠. 근데 내가 한 명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만족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한 명에서 시작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반박 불가, 핑계 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소통하는 데 유용한 도구들, 제가 이번에 만약에 와디즈 참여하신 분들은 받아가셨을 텐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치 스택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 받지만 얼마 이상의 가치를 해줘라는 그 구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고객세계 가치라는 CLV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쪼개기가 분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세계 가치를 높이는 방향성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각각에 따른 전략, 그리고 살 수밖에 없고 갖고 싶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일즈가 있어요. 예언. 그러니까 이 예언 세일즈는 제가 미래를 보여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고객한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더 갖고 싶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자세하게 시간 없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만약에 고객이랑 미팅을 해요. 그래서 세일즈를 해서 클로징이라고 하죠. 결제하게 만드는 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예 첫 미팅 때 최대한 많이 준비해서 그 미팅 전에 사전 정보가 있잖아요. 고객의 그 브랜드 회사 관련해서 그걸 최대한 끌어모아서 얼추 대충 그냥 캡처해서 넣어서라도 대충 만들어 가세요. 그냥 메뉴 몇 개 넣고 그냥 캡처해서 이미지 위젯으로 그냥 때려 넣어서 대충 모양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제 그 클로징 계약이 성사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건당 한 건에 억 이상 하시는 대표님한테 네, 인사이트 받은 내용인데 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 명을 어떻게 만들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그래, 내가 뭐 마케팅도 하고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경험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많이 들어와. 근데 문제는 일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네, 이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죠. 저도 처음 1,000만 원 딱 찍었을 때,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1,000만 원 찍은 건 좋은데,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어. 저는 항상 저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 였는데, 전혀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디자이너로 전역하게 된 이유가 프리랜서라는 단어 때문이었는데, 프리랜서가 프리하지가 않잖아요. 출근이 없지만 퇴근이 없고 늘 일에 매여 있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수익이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재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는 게 저희가 와이프가 재택하고 있거든요. 재택하면서 어제도 막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집에 가고 싶다. 지금 집에 방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근하니까 재택으로. 네, 우리가 이 일을 많이 하는 게 처음에는 1차적인 목표잖아요. 일이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저도 일의 노예가 되고 나서 이걸 정말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제가 한 건의 단가를 10만 원짜리 로고를 만들어 본 적도 있지만 나중에 한 건에 500만 원도 올려봤는데 10만 원 받을 때 제가 초보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10만 원도 제 나름으로는 그전에는 로고 하나 막 2, 3만 원, 5만 원 받다가 대폭 그냥 한번 그냥 질러본 게 1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10만 원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서 막 몇백만 원까지 올려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기치라는 게 아니라 단위 시간당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치를 높이는 거. 예, 이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거, 시간의 농도와 그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마 프리랜서 해보신 분들, 뭐 리셀러 하시는 분들을 어느 정도 경험 있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네, 내가 그냥 일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가치를 높여야 되는구나. 몸값을 높여야 되는구나. 제가 오늘 3만 원짜리 파는 것과 300만 원짜리 파는 거에 대한 차이를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뭐 3만 원짜리 100개 파는 거랑 300만 원짜리 한 개 파는 거랑, 그게 그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 되게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대충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이거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100개 파는 거, 한 개 파는 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왜 우리가 이 몸값을 높이지 못하고 저가 경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스토리가 많은데 이 저가 경쟁이 왜 문제냐라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저가 경쟁, 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나를 다른 경쟁자 대신에 나를 사게 만드는 게 저가 경쟁이죠. 가격을 낮추는 경쟁. 이렇게 하게 되면 이윤이 감소하죠. 왜? 가격이 낮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 내가 홈페이지가 단가가 뭐 원자재 값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단위 시간이 우리는 자산이잖아요. 우리의 리소스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가지 않는 무자본 창업이라고 해서 뭐 그냥 막 다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그 단위 시간당 버는 금액이 줄어들죠. 가격을 낮추면. 이윤이 감소하니까 일을 많이 해야 되죠. 더 많은 건을 해야 같은 금액을 버니까. 그러면 자원 소모가 많아지죠.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의 자원, 가장 중요한 자원이 시간이니까. 그리고 직원 두시는 분들은 또 인건비가 나가겠죠. 그러면 내가 자원을 많이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재투자, 내 성장에 이제 다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배우러도 다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리소스가 안 되니까 실력이 또 많이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또 가격을 낮춰.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가 전략을 가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윤이 늘어나죠. 하나 판매했을 때 이윤이 늘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건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네. 100개 할 거 하나밖에 너무 좀 극단적인 비교긴 하지만 3만 원짜리 300만 원 차이가 이렇게 한 건과 100건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가 일이 줄어들죠. 그러면 시간이라는 자원이 확보가 돼요. 리소스. 그러면 그 확보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다시 내 성장에 재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어떤 뭐 고객과의 어떤 멘트, 세일즈 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브랜딩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 외적인 것들을 더 장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고객한테 더 줄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더 가격을 높일 수 있게 되죠. 이 서클, 이 순환을 여러분이 저가 경쟁에서 고가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게 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내 몸값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유퀴즈에서도 그 배우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영우에서 나오신 변호사 역할 하신 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 몸값이 계속 낮아지더래요. 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내 몸값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직장인분들은 연차가 높아짐에 따라 연봉이 조금씩 올라가지는데 나이도 같이 먹기 때문에 내 경쟁력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연봉을 주면서 저 나이 먹은 사람을 굳이 우리 회사가 데리고 있어야 되냐? 라는 그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내용인데 어쨌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에 특강 준비하면서 그 크몽을 오랜만에 한번 봤는데 이제 재능 마켓의 가장 큰 폐해가 사실 저가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할인마트에 할인 상품 쭉 늘어놓고 가격 비교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재능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흐름으로 가느냐? 저도 입시를 여러 번 했어요. 원래는 내 진로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이과의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디자인이라는 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다시 갔는데 입시를 치러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퇴사를 한 다음에 우리는 언젠간 퇴사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회사 다니는 게 아니니까 잘리든 뭐 정년을 채우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뭐 회사가 없어지든 나를 내보내든 우리는 회사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장 처음에 이제 쉽게 접근하는 게 이제 플랫폼이죠. 재능 플랫폼. 거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또 뭔가 이제 사업을 하게 돼요. 근데 사업을 한다고 해도 나 그래도 이제 리셀러니까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근데 너무 전문가가 많죠. 여러분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홈페이지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채팅에도 너무 이제 저가로 판매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게다가 싸게 파는 사람도 많아. 잘하는 사람도 많아. 그럼 나 어떻게 할 거냐, 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더 잘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더 연습을 해요. 더 잘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더 잘 만들려고 한들 나보다 더 잘 만든 사람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전문 분야의 실력을 더 높여도 그걸로는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장이 또 정체가 되죠. 게다가 어느 정도 이 성장 곡선이 처음 배우는 사람은 쭉쭉쭉 늘어나지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노력하는 시간에 대비 이 실력 상승 폭이 미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도 레벨 1에서 10, 20은 금방 가는데 30, 40, 50 늘어나면 1 올리는데 며칠씩 걸리고 몇 달씩 걸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장의 정체가 돼요. 그러면, 아, 이제 디자인 하나 가지고 안 되나? 코딩도 해야 되나? 이제 개발을 해요. 뭐 개자이너, 뭐, 디발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새로운 분야에 또 도전을 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게다가 나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몇 년씩 한 사람들은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차별화로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결국 몸값을 낮추는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보니까 이런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만들어주는데 29,000원에 만들어줘요. 네. 원페이지 랜딩 페이지 만들어주고, 뭐, 작업일 3일 만에 만들어주는데 29,000원밖에 안 나가고, 프리미엄인데 6만 원짜리도 있어요. 퍼블리싱 해주는데 반응형으로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뭐, 내가 가격으로 승부를 어떻게 해요? 게다가 3만 원짜리, 6만 원짜리 팔아서 언제 한 달에 내가 먹고 살 만큼 버냐 이거죠. 많이 팔면 되지 않아? 정말 싸게 많이 팔면 될 것인가? 제가 이걸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냐? 구매자 100명 상대하는 거랑 1명 상대하는 거의 차이예요. 그러면 구매자를 그만큼 많이 만들려면 평균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통 전환율을 1%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한 명의 구매자를 만들기 위해서 100명에게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내가 뭐 SNS를 하려면 그만큼의 팔로워가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 이제 진상, 이제 SNS를 막 풀러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돼요. 네, 저도 며칠 전에도 또 타링에 제 강의 아마 다 안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소리 한다. 무슨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후기 많이 다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나를 잘 모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제 개수도 늘어나겠죠. 그런 거 처리하는 에너지 시간도 늘어나겠죠. 그런 잡다한 업무가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단가 100배 높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똑같이 100배가 들어가면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00배여도 사실은 다르거든요. 왜냐면 반복 업무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시간과 에너지가 100배 차이가 나도 100배를 들여서라도 비싼 거 파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100배 비싼 상품 만드는 데 들어간 시간과 에너지가 100배 차이 나지 않거든요. 기껏해 한 10배? 그러니까 3만 원짜리 로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시간을 100배만큼 써야 300만 원짜리 홈페이지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지금 레셀러 분들이시니까 아실 거예요. 너 3만 원짜리 로고 100개 만들래? 300만 원짜리 홈페이지 하나 만들래? 하면 열은 홈페이지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예산의 차이도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제가 3만 원짜리 전자책 팔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 팔리는 데에 쓸 수 있는 나의 광고비가 맥시멈 3만 원이에요. 그쵸? 3만 원까지 광고비를 들여서 하나 팔리면 이제 본전인 거죠. 근데 2만 원 써서 하나 팔리면 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짜리 상품이 있어요. 이거 팔리는 데에 마케팅 광고비를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3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까지 썼다. 그러면 2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할 수 있는 역량, 힘 자체가 차원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 홈페이지라는 서비스 상품 자체만 생각해도 10배의 노력으로 100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나머지 그 외에 얻을 수 있는 이득까지 치면은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전공, 경력으로 10배, 100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회사 다닐 때 제 연봉, 그 회사에서 그 임금 체불이 일어나서 이제 막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싸울 때 연봉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보게 되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박사님의 연봉이 저의 연봉에 몇 백만 원이 많은 게 아니라 몇 배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 전 회사에서 연봉이 2배가 오른 상태였는데 그거에 몇 배를 받아요. 이거는 근데 제가 연차 쌓는다고 될까요? 아니잖아요. 현실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현실의 장벽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대기업 아니면 뭐 정말 특출난 재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해야 절대 가격으로 승부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단가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단순히 몇 년 더 했어. 뭐 대기업이라 많이 했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홈페이지를 뭐 얼마나 더 많이 잘 만들어줘. 잘 만들어주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단순히 그냥 비주얼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만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치의 차이가 요소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서 좀 예시로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디자이너가 있어요.
대기업 출신이래요. 그리고 10년 경력의 디자이너고요. 저렴하고 빠르고 예쁘게 홈페이지 만들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굉장히 익숙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고양이를 키우는 양집살이에요. 그리고 고양이 용품에 관련된 컨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100개나 되는 콘텐츠를 꾸준하게 올렸고요. 동종업계에 있는 집사,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만을 위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고양이 용품이라든지 관련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또 운영도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여기가 훨씬 메리트 있겠죠.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상관이 없고,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타겟팅이며 뭐 컨셉이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차별점이며 뭐 고급화며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결과물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홈페이지 잘 예쁘게 빨리 만들어 드립니다라는 쉽게 말해서 힘싸움인 거예요. 근데 작은 브랜드, 1인 브랜드가 힘싸움에서 뭐 얼마나 승부가 나겠어요. 우리보다 힘이 좋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브랜딩이죠. 네, 이런 브랜드의 컨셉을 잡는 게 브랜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 뭐 어디 출신이야, 많이 해봐서 잘 만들어, 빨리 해, 싸게, 이거는 그냥 단순히 힘싸움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현실적으로 10년 경력이 아닌데 10년 경력을 만들기는 10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성도 부족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이 부족하고, 차별성도 부족하고, 게다가 싸게 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떨어져요. 근데 오른쪽 같이 하게 되면 내가 고양이 키우고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정체성, 나는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걸 잘해, 이런 걸 하고 싶어, 라는 어떤 정체성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일이 또 재밌어요. 그리고 저절로 차별이 있죠. 그리고 타깃이 명확해요. 네. 그리고 특별한 분야에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어필하거나 더 높이기에도 좋아요. 너 다 잘해라고 하면 어렵지만 하나만 더 일단 해봐라고 하면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에서도 평균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최대치가 100점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 수학 100점 맞았어? 그러면 이제 너 이제 50점 맞은 영어 더 높여.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올려야 좋은 학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이라는 시장에 나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밸런스는 필요하지만 모든 분야에 다 특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이제 그걸 더 깊게 들어갈 시간도 부족한데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니까 사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다 잘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브랜딩, 세일즈, 뭐 마케팅, 뭐 세무도 알아야 되고 고객 응대도 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부분들을 내가 어디까지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별해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내가 브랜드 컨셉이 명확하다라는 건 이런 전문성을 높이기에도 좋고, 차별점도 있고, 또 명확하게 특정한 누군가와 어떤 부분에 대한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속력, 예, 이런 연결, 관계성, 이런 게 강력해져요. 그리고 또 이제 맞춤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프리미엄으로 고급화로 비싸게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누군가한테 뭔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사업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몇백억 자산가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다, 연봉이 뭐 몇십억이다, 그런 내가 돈 버는 법을 알려줄게,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해야 된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래니 뭐 내가 뭐 경력이 얼마 된 것도 아니야, 많이 번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뭐 경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상품, 첫 상담, 첫 전자책, 첫 강의가 같은 디자이너들한테, 내 후배들한테, 선배도 아니야, 동료도 아니야, 후배들한테 내가 그냥 일단 1인 브랜드로 독립은 했으니까 그냥 외주 해가지고 월에 홈페이지 한두 개 팔아서 일단 월급 대신에 만들고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취업은 해봤으니까 디자이너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알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약간 쉽게 말해서 꼰대가 돼가지고 잔소리하는 내용으로 교육 컨텐츠를 만든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그렇게 만든 전자책이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와, 이거 못 봤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그런 좋은 후기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저도 이제 사업을 계속 공부하니까 돈 버는 법, 사업 잘하는 법,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돈 버는 법이라는 타이틀을 그냥 키워드로 하나로 쓰는 거지. 돈 버는 법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소득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사업소득 있고, 투자소득 있고, 근로소득 있고, 뭐 자본소득 있고, 이런 것 중에 뭐 말하는 건데. 그 중에 뭔데? 그래, 사업이야. 그럼 사업 그 중에 뭔데? 쪼개다 보면은 그거 다 해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나도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돈 버는 강의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나도 돈 버는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특정한 어떤 이런 쪼개기, 어떤 특정한 컨셉, 특정한 목적 이렇게만 해도 훨씬 현실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뭐 여러분이 뭐 사업 강의 하라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홈페이지를 모든 사업에 필요한 서비스로 해줄게라고 하면 그거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누가 뭘 해달라고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컨셉과 방향과 그런 카테고리를 잡아서 거기서 고도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창조의 법칙, 독점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별로 안 유명한 책이라서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저 그 제가 책을 몇백 권 보면서 추천도 많이 받지만 한 번도 누가 추천해 주는 걸 본 적이 없었던 책인데 제가 그냥 서점에서 찾다가 발견한 책이에요. 독점의 조건. 카테고리 창조의 법칙이라는 부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만들어라. 쪼개고 특정한 부분만 잡아서 그 부분을 독점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가격도 높일 수 있고 전문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카테고리만 잘 잡아도 예를 들면 거기에서 나오는 예시가 이제 나이키가 신발 운동화 브랜드로는 최고지만 반스가 보드화만 잡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 뭐 보드화도 있고 뭐 무슨 화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카테고리 창조의 법칙, 독점의 조건이에요. 독점의 조건이라고 치니까 무슨 막 그 약간 그런 만화책 약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 창조의 법칙이라고 하면 아마 나오실 건데, 네, 어쨌든 여러분이 나는 어디를 잡을 것인가, 네,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팅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중3이고 기말고사를 대비하는데, 그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서울대 수학 강의하시는 20년차 교수님이 있고, 반에서 10등하는 한 중간쯤 가는 선배님이 있어요. 10등도 아니야. 중간 되는 선배님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그죠? 교수님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중간 정도 돼도 선배의 입장으로서 후배들은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정도 내가 줄 수 있는 범위가 필요한 사람한테만 가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치를 높이자. 가치를 높이려면 가치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어떤 부분을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네.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를 높이자. 네. 그러면 몸값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제가 시그니처 브랜딩 교육에서는 이제 인식 가치라고 말하는데 인식되는 가치를 높이자. 그래서 실질적인 객관적인 절대적 기준에서의 가치도 높여야 되지만 상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상대에게 인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꾸준하게 높이자. 이게 또 다른 말로는 뭐 그 요행 바라지 말자 이거예요. 뭐 요것만 알면 요거 팔면 무조건 돼. 뭐 이런 거 있죠. 그 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이거 뭐 돈 넣기만 하면 막 몇 배로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것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이제 피해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 안타깝지만 만약에 우리가 요행이 아니라 내가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말만 믿고가 아니라 내가 알고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실력이 있는 투자를 하게 되면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네. 모르는 사람한테 내 돈을 몇 천만 원 맡기고 그런 짓 절대 안 해요. 내가 그걸 이해하고 하는 사람들은. 네. 그래서 내가 나의 가치와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런 정체성이 있는 분들은 절대 그런 사기 안 당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어디에서 보니까 그 투자 그 방송이었어요. 근데 이제 생방송 전화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막 그 강의하시는 분한테 여보세요 해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당신 말 듣고 8천만 원 날린 사람인데요. 라고 어떤 분이 전화가 오는 짤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앞에 하신 분이 여보세요? 아, 이 통신 상태가 뭐 이러시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너무 이게 사기꾼이 당연히 나쁜 건데 당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남의 말만 믿고 몇 천만 원을 투자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요행을 바라지 말고 어떤 그 팔리는 아이템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팔 수 있는 능력과 가치 있는 상품을 만드는 데에 내 노력과 시간을 더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어떤 이제 그 버스에서 아주머니 분이 이제 패딩에 막 목도리 두르고 계셨는데 목도리가 계속 이렇게 걸칠 때 이렇게 쓱쓱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시냐면 휙 던져요. 근데 이게 짧으니까 1초 만에 스르르. 그래서 더 힘차게 휙. 또 짧으니까 스르르. 더 힘차게 던져야 이게 안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제가 세봤는데 10번을 넘게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노력과 수고, 이 던지는 힘과 반복하는 에너지를, 아, 제가 그냥 이거 잡아가 여기 막 쑤셔 넣고 싶더라고요. 아, 이거 그걸 걸면 되지. 아니면 그 실내에 있으니까 지금 안 추우니까 내려놓고 있지. 근데 그거를 또 막 더 힘차게 막 반동을 줘서 막 휙 이렇게 톡, 스르륵, 톡,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노력과 시간을 들이고 있지만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네. 내가 안 팔린다고 해서 마케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코딩을 넣어야 되나? 디자인을 더 막, 이 선 두께를 이렇게 해야 되나? 배치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셀러 분들한테 홈페이지 아이맵을 어떻게 잘 만들고 이런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할 필요도 없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홈페이지 아이맵 잘 다루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아이맵이라는 거랑 키워드가 연결이 돼서 브랜딩을 하고 있지만 아이맵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된 거예요. 아이맵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보다 아이맵을 잘 만들 자신 없지만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 이제 이런 사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더 시야를 넓혀서 네, 아까 제가 그 내부 외부 말씀드렸잖아요. 홈페이지 외부에 좀 더 시야를 넓히셔가지고 내부만 신경 썼다면 외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이걸 만들어서 어디다 그러니까 내 서비스를 알리는 것 중요하지만 내 고객들도 자기 상품 서비스를 알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을 잘할 수 있고 브랜딩을 잘할 수 있으면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의 가치도 높아져요. 네, 더 코칭 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좀 브랜드 컨셉이라든지 아니면 그 첫 페이지에 들어가는 문구를 이렇게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신 내용이 한 네 줄로 문장으로 너무 길게 들어가 계시네요. 근데 문장이 이렇게 길면 고객들이 왔을 때 대부분의 90%의 이탈은 첫 페이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 고객들이 다 읽고 있지 않아요. 한눈에 안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거 그냥 보기 싫어서 이탈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체류 시간을 늘리고 더 전환율을 높게 만드시려면 이 첫 페이지의 첫 문구가 너무 중요하세요. 그래서 이 네 줄로 되어 있는 문장을 한두 줄로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중복이 되고 이 부분은 너무 뻔한 얘기니까 지금 하시는 일에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강조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여러분이 코칭을 할 수 있게 되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클라이언트나 고객이 봤을 때, 그게 좋겠네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역시 전문가분은 다르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키워 보시면 홈페이지도 10만 원에 파는, 30만 원 파는 사람, 실제로 저한테 악플 다신 분이 스스로 인증하잖아요. 자기 한 달에 30만 원 번다고. 네. 근데 지금 접속하신 분들도 몇백씩 받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3년 동안 외친 게 저가 경쟁 탈출이에요. 저가 경쟁 탈출하자고. 계속 실력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싸구려 취급 받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래 봤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0달 만에 1,000만 원 찍으셨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내 가치를 어떻게 높이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계속 꾸준하게 교육이나 콘텐츠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그 하이티켓 코스라고 해서 6단계로 비싼 고가치의 상품 만드는 그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홈페이지 예쁘게 잘 만들어 드립니다가 1단계예요.
근데 이거 말고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타겟팅, 누구 전문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 이걸 하는 나에 대한 브랜딩이 들어가고 어떤 전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브랜드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줄게요. 근데 여기에 이제 고가로 올라갈 수 있는 상품들과 조합과 스토리와 나만의 네이밍까지 해서 6단계가 되면 제가 시그니처 브랜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나만의 고가의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 대행 업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브랜딩에서 나오는 브랜드 본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그 브랜드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브랜드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가는 조직이야. 그래서 어떤 걸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제가 저가 경쟁을 탈출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 이런 식으로 비전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브랜드의 어떤 메시지와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거지, 홈페이지 만드는 일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브랜딩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부의 마스터 키라는 책에 나오는 고소득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특정한 어떤 스킬들이 있는데 사업이나 수익 활동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내가 스스로 뭐 학위나 뭐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고 연습해서 스킬을 습득해도 그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월천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스킬이다. 소득을 높여줄 수 있는 스킬이다 해서 카피라이팅, 뭐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뭐 말하는 능력이라든지 비싸게 팔 수 있는 능력, 하이티켓 클로징이라고 하거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어요. 부의 마스터 키라는 책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무한테나가 아니라 맞춤형 전문화, 그 다음에 비싸게 팔 수 있는 업세일즈 그 효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 거라든지,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꾸준하게 높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얼천만 원을 찍어봤어. 그런데도 뭔가 이제 현타가 온다. 만약에 내가 좀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뭐 월 2천까지도 만드셨고, 1,000만 원 찍으신 분도 많이 계시고, 네. 몸이 너무 힘드셨다고. 그래서 브랜딩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돈을 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왜 일하고 있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다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 수십억을 벌어도 왜 현타가 오고 번아웃이 오는 걸까? 이 번아웃이라는 게 단순히 근로 양이 근무하는 그 일의 노동 강도가 세서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 번아웃이라는 게 왜 오냐라는 거에 대해서 뭐 영상이나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이 일이 이제 나의 일이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다운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게 찍어보고 현타라도 오고 싶네요라고 해주셨어요. 내가 어떻게든 번아웃 오든 말든 일단 1,000만 원 찍어보고 싶다. 저도 그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정말 절실했거든요. 1년 동안에. 근데 또 이게 전후 관계를 봤을 때 제가 돌이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천만 원을 찍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나 다음에 직결될 수 있는 걸 더 파다 보면 월천만 원을 만들고 소득을 더 높이는 데 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나다움을 무기로 나의 가치를 높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번아웃이 오냐? 왜 돈 많이 주는 직장 때려치냐? 자신에게 그 일이 안 맞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 좀 윗세대 분들이 아니면 좀 고지식한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요즘 애들 뭐 맨날 때려치고 뭐 워라밸이니 뭐니 뭐 직장 갈 회사 없다 그러고 처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시작해야지 눈만 높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오히려 저는 많이 벌고 싶으면 가치관을 더 쫓아라. 그러면 오히려 그게 차별성이 되고 무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벌기에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가치관이라는 거 결국엔 쉽게 말해서 나다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결국에는 나다움을 쫓더라. 나다움 그 돈을 처음에는 돈을 쫓아요. 근데 벌어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나다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독서 모임 한번 했을 때 막 그 몇십억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회사 매각하고 이미 뭐 경제적으로 하신 분도 오시고 좀 재밌는 일 찾고 싶다고. 그다음에 막 몇십만
그 구독자 채널 막 찍어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놀러 다니면서 뭐 파티 가고 뭐 이러면서 이제 여행 다니고 하면서 일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좀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국엔 나다움으로 사람들은 종착되게 돼 있다.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돈을 왜 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잖아요. 네, 근데 돈 버는 길이 행복하고 너무 멀어지는 방향이 되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부터도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뭐 막 진짜 막말로 머리에 뭐 머리가 꽃밭이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막 그냥 헛된 희망과 여러분 꿈을 쫓다 보면 무슨 뭐 디즈니에서 말하는 것처럼 꿈을 잃지 마세요. 꿈을 쫓다 보면은 언젠간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브랜드, 브랜딩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그런 차별성, 나다움이 무기가 되고 차별화 시킬 수 있는데 그걸 다 버리는 식으로 우리는 길러져 왔어요. 회사에서 그 직군이라는 걸로만 우리를 표현해봤기 때문에 UI, UX 디자이너라고 저는 제 타이틀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걸로는 나를 차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도 불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도 나와 같은 이름을 쓰지 않는 키워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쪼갰어요. 뭐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너무 많아. 뭐 나다움 코치?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내가 말하는 나다움이 또 뭐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다움이 또 뭐가 다른 거지라고 저는 나밖에 안 남을 때까지 계속 쪼개요. 계속 구분해요.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 건지. 그래서 시그니처까지 나온 거예요. 어, 어쨌든 저는 계속 발전시킬 건데 저는 좀 MBTI를 치자면 이제 F랑 T랑 반반이어가지고 좀 감성적인 부분도 설득이 돼야 되고 이성적으로 논리로도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사람들에게도 그 둘 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절대 나다움은 그냥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이게 무기가 돼요. 이게 그 린치핀이라는 세스 고딘 아저씨가 쓰신 책에다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와 이미지와 상호작용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예술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예술이 비즈니스 브랜딩이랑 똑같아요. 저도 브랜딩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두부를 판다고 해도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술가가 돼야 된다. 저는 사업을 예술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순수 예술 하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디자이너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 계신가요? 디자인 그 전공할 때 학교에서는 너네 이제 뭐 나를 표현해보고 약간 예술적인 거를 많이 해봐요. 창작적인 거. 근데 회사 가면서부터는 이제 너네는 예술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이제 상업적인 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 개성, 특출난 거 그런 거 다 깎아내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업이나 프리랜서 나오니까 나는 특출난 게 없어. 차별화된 게 없어. 그러니까 또 막막한 거예요. 그렇게 길러져 왔어요, 우리. 그래서 다시 우리 내면에 있는 예술성, 나의 주관적인 부분들,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게 내 브랜드와 비즈니스의 무기가 된다. 그래서 그냥 마냥 돈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고 행복한 일을 통해서 가치와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걸 계속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나다움이 뭔데? 이게 정의를 내려야 되더라고요. 뭐 과학이나 뭐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은 제일 먼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뭐, 뭐 사랑의, 예를 들어서 사랑의 그 유통기간이 3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뭐 3년 이후에는 거짓말인가요? 뭐 이런 질문이 오면 사랑을 또 정의를 내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질문에 있어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걸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분들은. 그래서 저도 나다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봤을 때 저는 VIP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V는 밸류 가치관이고요. I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P는 필로소피 철학이에요. 나의 가치관과 맞고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가치관은 어디에 가치를 두냐, 뭐가 더 가치가 있냐, 쉽게 말해서 무엇이 중요한디, 정체성은 나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철학은 나 어떻게 살고 싶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VIP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저는 나다움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찾냐? 사실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다 보면 하나같이 질문을 통해서 뽑아내거든요. 이키가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 돈이 되는 일, 이게 교집합에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 그, 이키가이라고 있어요. 드로앤드리 님이 또 소개해 주셨는데,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돈 되는 일,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골든서클에서 Y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찾는데? 예. 그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일 늘어놓고 돈 되는 일 뭐 다 늘어나 봐도 저는 뭐 농구 좋아하고요. 탁구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로 뭐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채팅 쓸 수 있나요? 이키가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키가이. 네. 하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쨌든 저는 이걸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에서 이제 제 수강생 분이 이제 자매이신 동생분인데 언니는 똑같은 강의에서 나의 어떤 아이템 사업을 그 아이템 찾는 거에서 자기가 나왔고 본인은 안 나왔대요. 똑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차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걸 찾을 때 질문지를 작성을 해요. 물론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아무리 뭐 자기 진로 적성 검사해도 저보고 과학자가 되래요. 뭐 과학자도 뭐 너무 다양하고 내가 과학자 했는데 안 맞으면 너가 책임질 거야?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안 나오냐? 쉽게 말해서 빈주머니 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물 안에 살았어요, 저는. 너무 좁고 작은 우물 안에 살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리 백날 물어봐도 그걸 우리가 이걸 하는 건 내 비즈니스로 만들어낼 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즈니스로 만들어낼 만한 실력도 없고 재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 나다움을 브랜드화, 수익화를 해내려면 해낼 수 있는 실력도 필요하지만 일단 재료가 있어야죠. 뭐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뭐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좋아하는 일로 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잘하는 일을 하다 보면 좋아하게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음악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는 거가 업이 되진 않더라고요. 게임도 좋아했는데 프로게이머나 스포츠 선수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뮤지션이 될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잘하는 거 디자인을 많이 했지만 그게 또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긴 또 애매하더라고요.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참 이게 저는 저한테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되냐? 지금은 저는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뿌듯한 일로 행복하게 일한다고. 저는 제 수강생분이 저의 교육을 듣고 클라이언트한테 도움을 준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너무 감사하다고 진짜 너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진짜 감사하고 행복해요라는 말을 수강생분이 듣고 행복했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행복해요. 저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제가 좋아하는 일, 행복한 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 게임을 막 이런 게 아니라 일로서 좋아할 수 있고 뿌듯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뿌듯한 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정직하게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소득을 만드는 사람들은 본인의 일에 책임감이 있고 그 일을 정말 진짜 달려들어서 해요. 근데 그냥 돈이니까 하는 사람들은 돈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지 뭐 저렇게도 할 수 있지 뭐 그거의 극단이 이제 사기인 거죠. 예, 극단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서 뿌듯하고 뭔가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일을 하면서 자존감이 깎이는 사람이 있고요. 일을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깎이는 건 나다움이 없는 일이고요. 하면서 뿌듯하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일은 내가 누군가한테 정말 도움이 됐구나. 나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세상에 내가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나다운 일인 거예요. 예, 좀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는 경우에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고 학습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학습 방법이 저는 공감 수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이 공감 수집에 대한 특강을 예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셀러라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리셀러는 카테고리예요. 하나의 디자이너 이런 거죠.
그래서 나다운 브랜드, 딱 특정한 이름. 제가 음악 얘기를 또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업은 많죠. UI/UX 디자이너 몇백 명, 몇천 명 있겠죠. 아이맥 리셀러도 1,000명 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밖에 남지 않으려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특정한 이름의 브랜드. 아무도 쓰지 않는 특정한 이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만든다고 해서 이름 붙인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브랜딩을 해야죠. ING. 그래서 내 브랜드를 계속해서 고도화시키고 우리 브랜드에 브랜드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비전, 가치관, 미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브랜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면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있으면서 하나밖에 없어야죠. 쓰레기도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가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네,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뭐 저가 경쟁이 뭐니 다 해결돼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경쟁할 필요가 없이 나밖에 없는 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돼요.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감 수집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재료를 모아서 조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셉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제가 또 보너스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아무래도 좀 예시가 있어야 이해가 되실 거니까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끝까지 네,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좀 요약을 해보자면 네, 기획은 카피를 많이 해봐라. 복제도 해보지만 글쓰기, 카피라이팅도 중요하다. 영업, 손님이 안 오는 거는 딱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만나서 내가 먼저 가든 사람이 오게 만들든 꾸준하게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래픽 노출이라는 거는 혈액순환과 같아서 꾸준하게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를 쓰고 SNS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근데 시작은 한 명을 어떻게든 만족시켜 보세요. 정말 와, 뭐 이렇게까지 해주신다고요? 라고는 말이 나올 만큼. 기프티콘 하나라도 받아볼 만큼. 네. 기프티콘 받아보는 게 내가 오버해서 가치를 줬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버해서 줘야 만족도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브랜드 설계자라는 책에서 보면 그 아까 잠깐 나왔던 가치 스택이라는 게 보면 금액과 가치가 10배 이상은 차이 나야 된다. 예. 내가 10만 원을 받으면 100만 원어치의 가치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 명을 어떻게든 만족시켜 봐야죠. 그래야 비슷한 사람들을 또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가격은 가치를 높이는 거다. 복권 맞듯이 하는 게 아니다. 어떤 터지는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아니다. 그리고 현타 오시는 분들은 나의 VIP, 정체성에 맞는 나다운 일을 찾아내자. 그리고 나아가서 VIP를 만들어내면 그게 오히려 더 비즈니스를 유리하게 만들어낸다. 그거를 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마지막 안내도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기훈님, 오늘 정말 알찬 시간과 정말 역대급 혜택까지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혜택은 저도 좀 참여를 하고 싶네요. 리셀러를 통해서 나만의 브랜드를 가치 있게 성장하고 계시는 기훈님의 사례를 들려주시니까 저희 이제 특강 수강해 주신 분들께 너무 큰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만 느껴졌었던 분들도 나다운 브랜딩이 뭔지 체크하실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고객님들의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추후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맵 특강에 모실 날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들은 기호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1운동 페이지나 아이맵 문의하기 교육 탭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특강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신 기호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